없어 어디 말할 자격도 없다.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발벗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영덕이요 완전히 지어졌더라도 그만큼 요즘은 안전하잖아요 시설이.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말하는 원전 시설이 있는 그곳에 가서는 살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안 들어와서 정말 가난에 빠진 동네가 되면요 거기 병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정말 사람 살 수가 더 없는 거죠. 차라리 위험하다고 말하는 데서는 살 수 있어도 정말 가난한 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노후를 정말 이제 원전 안 들어온다? 그럼 영덕 안 갈 뻔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살겠냐고요. 우리부터도 안 살아요. 저는 인원을 왜 제한을 합니까? 그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슴이 엉어리져 있는데 그걸 풀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뭐 이 정부에서 뭐 사람 중심 개새끼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들. 그 국장님 들으셔갖고 뭐 이러길래 나는 지역을 위해서 이러지만 저 사람들은 피멍이 들어있다. 나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 이제 대표성인 세 분을 두 분 이렇게 한 사람 더 늘려달라고 세 분을 합시다. 그래 세 사람을 더 늘렸다. 소통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아니, 불통인 데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불통했는데 얘네들은 아주 얼굴에 천번 깔았어. 난 도대체 소통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어쩜 국민이 여기서 48시간을 가서 이 로빗바닥에 들어누워 있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당장 우리 공문을 받아달라고 여기 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넓은 청사 안에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담당자가. 자빨 새끼들 보통 사는 거 보소. 그 성남시장하고 그렇죠. 이재명하고 그 뽑는 서는 거 봐요. 와, 내가 그런 법본도 참. 저 김경수 씨도 절대로 자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무조건 오리발이야. 무조건. 적폐청산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정말 옛날에 정부가 이렇게까지 했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얘기하려고 할 때 아무도 안 들어줬으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니 언론 통제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면은 석탄 밀수입, 북한 석탄 밀수입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 이렇게 철저하게 그냥 통제하고 불통이고. 아니 하다못해 그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도 정말 반대쪽의 패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름만 이 사람 저 사람 남의 정당에 대해서 왜 남의 정당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패널들이 다 비난하고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비웃고 있다라는 식으로 모든 걸 말을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아니 딴 매스컴에서 100% 선거 문재인 지지도가 37.8%라고 했어요. 이렇게 발표하면은 그 다음날 메인 매스컴에서 54%다. 아니 지금 최저 수준이 돼가지고 뭐 55%니 뭐 54%니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 전에 바로 전날 딴 데서 조사해서 37.8%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날 얼른 또 그냥 54%라고 또 그냥 메인 매스컴. 처음으로 그렇게 내려갔다고 얘기하면서 30몇 프로는 간 적도 정말. 없는 거죠. 이런 진짜 기가 막혀. 아마 그거 조작하려고 수천을 써지신 분. 통계청장을 바꾸는 것도 어쩌기 전격적으로 됩니다. 1년 3개월 만에. 그것도 좀 더 유리한 제안을 했었던 사람이 새 통계청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 통계만 볼 수밖에 없죠. 모두 정부가 일 잘하고 행복한 수치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이 가려지냐고. 결국은 그렇죠. 내가 이거 가만히 보면은 시민혁명 전야야 전야. 그냥 이리 틀어맞고 저리 틀어맞고 그게 뭐 가능하겠어. 요즘은요 이제 TV나 뭐 이런 걸 보면 언론도 굉장히
통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정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 보도도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라도 가끔씩 보지만 그런 걸 아무것도 안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더 더구나 또 유튜브 우파 유튜브를 또 응? 그쵸? 또뭐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몰아갖고 또 그냥 패소시키려고 그러고 이거 아니야 공상 빨갱이 나라. 이게 완전히 이게 진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반영이 되거나 뭔가 이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거나 진짜 그런 일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이해찬 씨가 나와가지고 뭐 20년, 30년 정권을 만들자고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대주의 정말 많은 거야. 이렇게 언론 통제가 되고 있으면 반대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결국은 지지했던 자영업자들이 또 거리로 또 수만 명 몰려 나오고 결국은 아무리 그냥 미사역으로 포장하고 사기질 치더라도 현실에서 거기에 안 닫으면 결국은 나오게 돼 있고 뛰쳐나오게 돼 있다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그래놓고 등록을 받아보니 투기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그것도 안 투기꾼이래 된다잖아요. 맨날 미친놈들. 그런데 나는 지금 진보 정권에 계신 분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 일도 투기조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일을 다 순수하게만 살고 계셨는지 난 참 궁금해. 그리고 아니 미투에서도 좌파 애들이 제일 많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좌파 그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정말 안 한 거 없이 다 하더라고요. 그 장관 후보자들 뭐 투기니 뭐 그야말로 저기 위장전입 안 걸리는 이번에도 유은혜 씨 아니, 그분도 또 걸렸죠. 위장전입이더라고요. 있고 또 아들 변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탈원전 외치면서 중공산 그게 아주 굉장히 저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국산 같으면 10년을 쓰는데 걔네들 거는 5년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폐기 처분용인데 그거를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애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도해갖고 그 중공 거 수입해갖고 커미션 먹어갖고 또 논아주고 무슨 그런 거야 전부 다. 나는 이 보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정말 순수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전에 학생운동가 학생회장을 봤어요. 매일매일 술을 먹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야 너는 무슨 돈으로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니? 그랬더니 제 돈으로 안 먹어요. 그 학생회 그 식당 같은 거 뭐 이런데 그 다음에 학생회관 같은데 이런데 무슨 안경점 이런 거를 전부 다 학생회비로 쓸 수가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는 학생회장서부터가 다 그렇게 불의에 너무나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그걸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완전히 이율배반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정말 기존의 정권의 부도덕함을 얘기했으면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히 자기네도 학생회장이 어쩜 그 학생회 그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학생회장한테 자동차를 하나 사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자기네들 걔는 그 신문도 한겨레 신문만 보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특징이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보는 걸로써 자기네들이 그런 진보적이고 그렇다는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식당에 들어오는 어려운 사업자한테 자동차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매일 학생회비 거기서 비용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남의 돈으로 쓰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어떻게 그런 애들이 운동권이지. 네, 어떻게 보수를 비난하느냐고요. 그 보수조차도 어렸을 때 걔네들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그 학생회장이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밤늦게까지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아니 내 생각에는 보수 애들이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들이 많아갖고 그렇지만 그렇게 그 진보 애들처럼 진보의 탈을 쓴 종북 애들이지. 그렇죠. 그런 애들 같이 그렇게 야비하거나 아주 그냥 그러진 않았어. 나는 정말 순수한 자기의 신념으로서 그렇다면은 그런 건 다 받아들여질만 해요. 근데 자기의 신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념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의 진보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적폐를 자기네들이 행하지 않았고
자기네들은 순수하게 그런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는 신념으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난 그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리고 진보라는 얘기는 그래. 진보는 사실은 그렇게 무슨 나쁜 게 아니라고. 새로운 도전이고 기존 것을 탈퇴해갖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에서 그 진보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것은 그런 진보의 탈을 쓴 전부 다 빨갱이들이라 우리가 이거지. 70년대, 80년대 그쪽이잖아요. 그때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다들 유혹적으로 다들 그 이념에 한 번씩 빠져들어가지 않은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데올로기로서 공산주의라는 거는 정말 평등한 인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력적이라고도 생각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실제로 공산주의를 운영을 하는 데서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더 불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뿐이지, 정말 순수하게 이념적으로 순수한 이념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지금 촛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가 사실 진보든지 뭐든지 우리가 그야말로 정치에 관여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평범하게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한 만큼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살고 내 자식도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이념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내 자녀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평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요즘 의아스러워요. 예전보다 더 못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안 돼요. 근데 정치 이념이라는 것도 그래요. 좌우가 합쳐서 이제 어떤 다시 한번 그게 어떤 사상을 만들거나 정치의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실패한 거, 거기에 다 공산주의가 이미 역사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증명되고 확인되고, 그런 걸 갖다 왜 지금 쫓아가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바보들이 받아들이고. 소통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는데, 정말 어떤 것들이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더 좋은 쪽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아무 의견도 안 받아들이고, 지금 모든 것이 경제 지표나 뭐나 모든 것이 다 체감하는 것들이 다 현실이 지금 나쁜데 좋다고 그러고 참고 기다리면 내년에, 처음에 가을에 좋아진다,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내년에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내년쯤 되면 어떻게 10년 할 후에 거야? 좋아진다고 그러죠. 내년 후에서 더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얘네들은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 그 박근혜 정부가 불통불통했었는데 100배, 1000배 더 불통이고 더 아집이고 더 부패하고 더 독재적이고, 박정희 보고 독재였잖아. 얘네들은 100배, 1000배 더 독재인 것 같아. 맞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언론을 갖다 통제하고 철저하게 부시고 왜곡하고 이런 적이 없었던 것 뭐라고요? 같아요. 요즘은 댓글 같은 거 올리기에도 좀 무서워요. 이런 거 올려도 괜찮을까? 또 걔네들 또 주특기가 어떡하면 소송한다. 응? 하다못해 내가 너무나 내 의견을 한번 올려보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어디선가 내가 댓글을 한번 올리려고 지금 그 의견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위에 딱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네이버 아이디를 털어서 조사를 해봐야겠네? 라고 써있어요. 그걸 보니까 어머나 이런 데다가 뭐 올려도 안전할까? 이게 겁이 난다고요. 근데 내가 소심하게 지금 의견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떤 분들이 하는 것도 없고 반대하는 말을 해도 괜찮을까라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공포 정치지 말아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거고 반대를 못하게 만드는 거고.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네. 머지않은 것 같아요. 머지않은 게 아니라 아무리 조작질하고 아무리 통제해도 이미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너무 무지한 저급한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
많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도 무너진 게 뭐였었냐면 그럼 김영란법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돈 못 쓰는 거 화가 났지, 또 담배값 올렸지, 불통이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불통이고 또 어저께 또 소주값 올렸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이게 도화선이 이럴 거예요. 전부 다 서민인데 지네들이 소주 먹냐 이거야. 전부 다 고급술 먹고 좋은 데 가지만 서민들이 당장 소주값이 얼마나 올랐대요? 뭐 30%인가 뭐 올렸다고.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다고. 이 식당에서 이제 한 병에 5,000원 받을라나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작이 된 거야 벌써.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벌써. 난 진짜 얼마 전에는 그 저소득층 1,500명한테 그 애들 그 사교육비를 30만 원인가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웃겨. 그리고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몇 명인데 미친놈들. 1,500명이면 그 많은 저소득층에서 1,500명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도대체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 건지 아 걔네 떨거지들이지 뭐. 좌빨로 떨거지. 사교육비 30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그 좌빨 들 거야. 뭐 상관없는 거야 서민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1,500명에 들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발상이 웃기잖아요. 저소득층한테 사교육비라고 하면 진짜 차라리 공교육을 더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저소득층 1,500명 모아서 30만 원은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아니 그 쇼 정부나 개쇼 정부. 근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사교육비 30만 원 지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세히 기사를 찾아보니까 1,500명이냐 1,500만 명도 아니고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중에서 1,500명을 무슨 뜻을 꼽냐고요. 아니 쉽지 뭐. 자기네 떨거지들 갖다 아무나 뽑으면 되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그러니까 정부 지원 뭐 청년들은 또 뭐 취업을 하면은 국가에서 얼마를 보태줘가지고 적금을 부어준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 뭐 한 3년인가 뭐 몇 년인가 부어준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뭐 되잖아요. 그 개인의 예금을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도 또 어느 청년을 뽑지 알 수 없고. 자기 떨거지야. 5.18 유공자 명단은 여태까지 못 가잖아. 그거 까면 자기들 다 죽을까봐. 그걸 수없이 추미애 추원을 씨가 그때 하고. 광주에 있었을까요? 아, 추미애 씨가 저- 5.18의 유공자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추미애뿐만 아니라 저 누구지 국민총리대네. 지금? 지금 해골바가지. 그 사람도요? 근데 거기 광주에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 자체로.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이제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김대중 떨거지, 그 노무현 떨거지들 어떻게 그냥 해서 대거 들어간 거예요. 유공자를 거기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유공자가 어떻게 이제 그 광주의 소식을 세계에 알리느라고 애써서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게 그러니까 유공자가 5.18 됐는지 몰라요. 유공자를 까자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이거 까면은 지네들 다 죽을 것 5.18 같으니까. 유공자는 또 광주시장이 뽑는데요. 국가가 안 돼, 유공자들. 국가 유공자인데. 아이고. 아니 유공자는 자랑스러워야지 왜 그걸 숨겨.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어디든지 간에 5.18 유공자 국가 그런 사람들 저 할인 뭐든지 다 할인 전기요금도 할인이더라고요. 전기요금 용수도 요번에 뭐 100kW 이상 이제 누진하는데 100kg 이상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영수증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거기에 5.18 유공자 전기요금도 할인. 그다음에 자녀들 공무원 시험에 10% 가산점. 전부 다 그냥 빨갱이들. 그러니 그게 일반 사람들은 사먹고 싶만큼 어려워지네. 공무원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내가 공무원의 보니까 가산점이 10%래요. 10%. 그러면 뭐 다 그 집만 공무원이 되겠네. 뭐 다 그거 저라도 애들이 다 그냥 싹쓸이 아니까 공무원도. 그리고 이제 우파가 그때 참 미련한 거야. 그냥 그때 확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 노무현 죽었을 때 그때도 저것도 있었잖아. 이거 타살 의혹도 있었고. 그럼 그냥 슬렁슬렁 그냥 이명박도 잘못했고 박근혜도 우리나라는 잘못했고. 죽음으로 다 덮어지는 노인철 씨도 그렇고. 아니 4천만 원을 먹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4천인가 5천인가? 그래서 그 돈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청렴결백한 사람을 특검에서
아빠 그래서 죽었다고 그럼 얘기하죠. 병신이지. 4천만 원 받고 주고 자기 얼마든 그러니까 스스로 사형 판결을 스스로 내린 거야. 근데 하여튼 이게 타살이지 뭐. 난 요즘 그런 얘기들이 크게 하고 무섭다니까요. 하도 아니 우리나라가 점점 나는 절대 무섭지도 않은데 무서워 진짜 나는. 그 언니가 하도 그냥 그래서지 나는 뭐 그런 거 뭐 무섭고 그래서 그 감옥에 보낸다는 감옥에 각오하다고 있어. 그리고 그런 얘기도 못하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뭐. 나는 어떻게 돈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뭐 타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돈을 받았다라는 명명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조문을 가고 의인 취급하잖아 의인. 뇌물 먹고 죽은 게 의인이야. 그러니까 막 세상 없는 의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정의당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그러니까 개돼지들이 많은 거야. 개돼지는 많고. 나 왜 저라도 사람들 왜 그런 거 모르겠어. 나 이거 모르겠어. 다 그러지는 않지 않나? 아이 거의 80~90%야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타까워 진짜. 뭘 그냥 종북 세력이 그렇게 좋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고 뭐는 다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 이유를 모르겠어. 아직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남 사람들. 안타깝지. 그게 다 김대중서부터 뿌리 심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네들의 지지율 때문에 더 이용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근데 생각도 심어 많이 근데 들어. 이게 이제 지역 감정이 점점 사그러졌었다고 사그러졌는데 지금은 옛날보다도 더 그러니까 갑자기 더해지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좀 덜해졌잖아요. 덜했었지, 그러니까 덜했다가. 우리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 지역 감정이 그랬는데 요즘 더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한 것 같아. 더 하고. 요번에 왜 태풍 올 때 정말 너무 웃겼잖아요. 태풍 바람도 불지 않는데 그냥 특보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 태풍 불 때 그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라도로 해서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요. 다 전라도 쓸어가라고. 전부 다 그랬잖아. 그 댓글이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야, 이게 진짜 옛날보다 지역 감정이 이제 더 정치인들이 말이야 더 많이 만들었구나. 근데 거기에 휩쓸려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거야. 그런 것들을 더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이 근데 혜택 본 사람들이 많잖아. 5.18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 다 전라도로 가서 다 쓸어내버려라 그러는 게 다 전라도 이외의 사람들이 정말 전라도 사람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런 지역 감정을 사람들이 전라도를 미워한다라는 거를 알고 나는 그러니까 그 댓글이 정말 전라도 사람을 미워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라도 니네들이 좀 미움받고 있어 이렇게 누군가가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요즘은 다 의심스러워. 정말 이것이 진짜 이들의 의도일까 막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가요. 그렇지. 왜냐면 얘네들이 숨어서 세작질하는 것들이 많아. 지금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라도에 대한 미움도 정말 우리도 전라도 사람을 눈에 보이는 전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누군가가 자꾸 조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전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기보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라도 사람 누구 되기 싫은 사람 아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전라도가 쓸려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 근데 내가 놀란 게 전라도 사람들은 지금도 요즘도 굉장히 지지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뭐 지지하는 것 같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 있지. 그러니까 그게 20%고 70~80%는 지금도 전부 다 문재인을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어요. 혜택 본 사람들이 많잖아.
5.18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들은 많이 엄청 많지. 세월호도 그렇지, 5.18도 그렇지, 공무원도 됐지. 그 안산이 전라도 사람들이 한 60%가 세월호가 그 단원고 그쪽에 안산 지역 사람들이 60%가 전라도 사람이